청년들의 정치 한판. 네, 청년들의 정치 한판 두 분과 오늘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리 지역의 시사 정치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횡성군 의회 백오인 의원 그리고 원주시 의회 차은숙 의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백오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차은숙 의원님 먼저 인사를 좀 해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긴장감도 확 풀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시군요. 자, 요즘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 지역 행사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지금 저희 척사대회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수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척사대회가 열리고 있다. 예. 거기선 좀 어떤 것들이 진행되는 건가요? 이제 마을마다 일단은 경로당 위주로도 하시고, 리도로 하셔가지고 즐겁게 하여간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단합된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또 힘을 얻어갖고 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단합대회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날이 풀리는 만큼 더욱더 이제 좋은 소식이 많았었으면 좋겠고요. 횡성군의 백오인 의원님께서도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백오인 의원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좀 전에 차은숙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새해다 보니까 저희도 의정활동도 의정활동이지만 이렇게 지역에 인사드리는 이런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척사대회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행사들이 많아서 네, 인사 다니나 사실은 요새 바빴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네. 불철주야 이제 또 여기저기 이제 다니시고 계시는고요. 그리고 또 한 해 또 우리 의회 계획에 따라서 또 이제 의정 활동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저희 또 조례나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또 심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네네. 그런 부분들 좀 준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또 3월 하면 이제 또 회의가 또 열심히 개최될 예정이니까 그때를 위해서 대비도 하고 계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본격적인 소식에 앞서서 베스트 소식과 워스트 소식 먼저 좀 짚어볼 텐데요. 먼저 백오인 의원님께서 베스트 소식 어떤 거 가져오셨는지부터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저는 우리 강원도의 관광객 수가 많이 증가했다. 이런 소식을 좀 베스트 소식으로 갖고 왔습니다. 상당히 좀 기분 좋은 소식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런 제조업이나 이런 쪽보다 이런 관광 서비스 이런 쪽의 산업이 발달해 있는데 늘 항상 이 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늘릴까라는 고민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상당히 좀 기분 좋은 소식 아닌가 싶어서 갖고 왔는데 이게 지난 1월 달에 1315만 명의 관광객이 강원도를 찾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전년 동월 대비 185만 명이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강원 방문의 해가 올해 내년 이렇게 2년간 집중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첫 스타트를 너무 잘 끄는 거 아닌가라는 자체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이게 네. 강원도나 지자체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냥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전년보다도 185만 명이나 늘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평가할 거라고 보고요. 대신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이 강원 방문의 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이 기조를 그대로 잘 유지해 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스타트는 잘 했는데 마지막 끝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우리 도나 그다음에 시군 지자체에서 그렇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목표한 연간 2억 명의 네. 방문객 이 수치를 도달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이 좀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아마 이제 좀 지자체별로도 경쟁적으로 재미난 프로그램들을 좀 짜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횡성군에서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글쎄,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은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우 축제랄까 네네. 아니면 루지나 아니면 호수길이나 이렇게 해서
기존의 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이런 관광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느냐라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만들어서 한 명이라도 더 올 수 있는 이런 그렇죠. 예, 환경을 만들어주면 이게 전체적으로 횡성군뿐만 아니라 원주시도 그렇고 강원도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면 충분히 무난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축제나 이제 기존 관광지 위주로 재미난 프로그램들을 이제 또 연계해서 한다면 더욱더 시너지가 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원주의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원주는 지금 이제 오늘 제가 갖고 온 베스트 뉴스하고도 비슷한 상황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힘을 받아갖고 오늘 원주시에서는 간현관광지 케이블카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한 973m 정도인 사이즈이긴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85만 명이 증가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원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케이블카 개통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또 그 연계 관광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그 핑크빛 뉴스를 또 전하면서 하루 1일 1만 명 증가를 네. 소소한 제 개인의 목표로 예. 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좀 관광객들이 많이 늘려면 뭔가 다양한 축제라든지 뭐 다채로운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떤 뭐 시 차원에서나 뭐 시의회 차원에서 뭐 이렇게 같이 좀 머리를 싸매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항상 지금 이제 뭐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존중을 하고 또 많이 듣고, 그다음에 원주시 의회 차원에서도 이게 그냥 저희끼리만의 어떤 지역 내 축제에 안주하지 않고 좀 나아가서 어떤 우리 국내의 어떤 전국 행사 단위 위주 혹은 또 글로벌 행사 단위 위주로 좀 더 저희가 이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항시 지금 노력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시도하는 것처럼 원주가 이제 농업 축제도 있잖아요. 예. 농업발상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전국 농민의 날 행사도 지금 기획을 뭐 하고 있고 예정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전국 직장인 밴드 대회나 뭐 이런 축제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좀 많이 나왔던 만두 축제이기는 하지만 네. 일단 긍정적인 면을 좀 부각하여서 혹시 또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보완하고, 그래서 이런 축제들이 그냥 단발성 축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와 상생하고 그다음에 또 지역을 또 많이 알릴 수 있고, 이분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체류할 수 있게끔 또 기반 시설도 함께 확충하는 그런 노력들을 또 저희 시와 또 시의회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축제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좀 머물고 갈 수 있는,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원 방문의 해라는 슬로건이 또 걸려 있는 만큼 정말 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이런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연간 2억 명 방문이라는 목표치 이룰 수 있을지 기대를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차은숙 의원님께서 그러면은 소금산 그랜드밸리 케이블카 개장 소식 좀 들고 오셨나요? 네네네네.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오늘 케이블카 개장식에 여러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개통하는 소식을 듣고 다녀왔었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22개 캐빈을 운영하고 있어요. 10인승 22대인데 한 6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972m 정도 구간이긴 한데요. 그 전에 보행약자였던 분들이 저기를 어떻게 올라갈까 했던 놀라움과 갑갑함을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또 쉽게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었고요. 의외로 좀 낮아가지고 뭐가 보일까라고 했는데, 네네. 생각보다 아주 전경이 아주 시원하게 예쁘게, 탁 트이고 멋졌어요. 그래서 지금 겨울이라서 약간 스산하기는 했는데, 여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을 좀 낼 수 있겠고, 또 이걸 계기로 해서 연계될 수 있는 저희 소금산 그랜드밸리 관광 타운이 조금 더 그랜드밸리에 맞게끔
확대되거나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좋은 소식을 좀 갖고 왔고, 이 덕에 또 출렁다리나 우리 소금산 잔도, 네. 스카이타워, 울렁다리, 또 저희가 이제 에스컬레이터도 그 최장 에스컬레이터가 개장이 되었잖아요. 예. 그것도 우리 또 피톤치즈 글램핑장, 또 앞에 있는 또 음악 분수대, 이런 다양한 시설들을 오신 분들이 좀 그 각각의 그 어떤 건강에 따라서 맞춰서 맞춤 트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소금산 그랜드밸리 케이블카 개장 소식을 이제 베스트 소식으로 꼽아 오셨고요. 저희 베스트 소식 오늘 이제 또 공교롭게 관광 소식으로 함께 만나봤는데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워스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92.7 따라하면 내 연금을 키워주는 말. 키워드림, 키워드림, 키워드림. IRP 투자엔 잊지 말고 키움, 키워드림, TDF. 키워가는 퇴직연금의 시작. 키움, 키워드림, TDF. 키움 투자자산운용 원금 손실 시 투자자 귀속, 투자 전 투자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보수 및 수수료 등 발생 가능.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그거 아세요? 대부업은 사채가 아닌 정부에 등록된 합법적 금융회사라는 사실. 대부업은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준수한다는 진실. 사채 피해는 금융감독원 1332, 채무조정 도움은 한국대부금융협회로. 생활금융의 든든한 동반자 한국대부금융협회. 금형 플라스틱 고무 산업 전시회 코플라스와 인터몰드 코리아가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대한민국 제조산업 혁신과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한국금형산업협동조합과 한국 ENX가 주최하는 국제 금형 플라스틱 고무 및 관련 산업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Hello, this is Daniel Henney. 모든 곳이 연결된 미래적 워크스페이스가 옵니다. 스케일, 인프라, 비전까지 현대 엔지니어링이 완성하는 하이엔드 워크 에디션.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1668-0668. 현대 엔지니어링. 원주시 협찬 생명을 살리는 교통안전 공동 캠페인. 전자석 안전띠를 어기면 과태료 3만 원. 그 정도는 거뜬히 낼 수 있다고요? 그럼 혹시 이건 어떠신가요? 안전띠를 매제하는 경우 사고 시 중상을 입을 확률은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의 최대 9배, 치사율은 약 3배에서 4배까지 높아집니다. 그래도 거뜬하신가요? 생명을 살리는 교통안전 공동 캠페인. 원주시와 함께합니다. MBC 라디오. 변정현의 시사메이트 매주 화요일 코너죠. 청년들의 정치 한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원주시의회 차은숙 의원, 횡성군의회 백오인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이번에는 워스트 소식 어떤 거 가져오셨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앞서서 나온 그 도내 주요 뉴스 중에 잠깐 소개됐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게 뭐냐면 강원권 이 4년제 대학에 신입생 등록이 줄 취소를 해서 이 추가 모집 인원이 전국 최다다라는 뉴스를 워스트 뉴스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거군요.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 강원도가 수도권이랑 가깝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등록된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랑 합격하고 강원도에 있는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이 네. 강원도에 있는 학교에 그 최종 등록 포기하고 전부 수도권으로 빠져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그런 게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 강원도가 수도권의 배후 도시처럼 그러니까 학생들이 봤을 때는 수도권이 안 되면 강원도 뭐 이 정도 그러니까 거리상이나 시간상으로 봤을 때 딱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학생들이 전부 뭐 소위 말해서 인서울 한다고 대학하면 전부 서울 가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더 커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역의 대학이 아무래도 성장하고 발전하고 해야 되면
같이 지역도 발전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마련이 돼야 될 텐데 이게 지금 학생들부터 이미 서울로 빠져나가는 이런 그렇죠. 현상들이 생기다 보니까 네네. 이런 현상들이 결코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좋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 지역의 대학이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에 머무를 수 있고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이 지금 이 학교 처음 입학할 때부터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따 오늘 뭐 저희 주제랑도 좀 맞습니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이 주제를 머스트로 좀 뽑아왔는데 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지리가 가까우니까 강원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가 가까워서 더 빠져나간다라는 게 그렇죠.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아무래도 예. 차선책으로 선택을 하는 예. 것 같아요. 수도권이 아니면 그다음 뭐 강원도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강원도 내 대학들, 많은 대학들이 이제 좀 골머리를 앓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워스트 소식 살펴봤고, 차은숙 의원님께서는 어떤 소식 가져오셨을까요? 저는 요즘은 뭐 한동안은 막 눈이 많이 오고 이래서 좀 괜찮았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희 나흘간 산불 6건 산림 수도가 위협받고 있다. 또 산불이 우리 현실로 막 들어오니까 재발을 막아야 한다. 이런 신문 사설이 사실 오늘 양쪽 일간지에서 나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 이 부분을 좀 워스트로 좀 꽂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1월 1일부터 22일까지 도내에 발생한 임야 화재가 모두 22건으로 지난해보다는 5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며칠 전에도 정선에서 일어난 그 대형 산불 때문에 맞아요. 다들 막 한 30헥타 정도인데 30헥타가 얼마일까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실 것 같아 갖고 보다 보니까 축구장 한 42개 와. 면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기후 위기, 에너지에 대한 심각한 우리가 위기 상황인데 보호해야 될 산림들이 어떤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삽시간에 확 없어지는 이런 현실이 너무 우려되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다들 조심도 조심, 네네. 잔악계나 불조심 이 예, 부분을 좀 해야 해야죠.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베스트 소식으로 원주시의 2024년도에 산불이 0건 발생했다라는 소식을 가져왔는데, 불과 이제 한 주 만에 이제 강원도 내에 어떤 산불에 좀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워스트로 나와서 참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지금 건조특보가 계속 발효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강원도의 산림이 굉장히 많아서 아무래도 산불이 한번 발생했을 때 이렇게 큰 피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특히나 더 주의를 좀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워스트 소식을 하나씩 저희가 만나봤고요.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살펴볼 얘기 조금 전에 이제 백오인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요. 저출산의 학령 인구 감소로 생존의 비상이 걸린 게 이제 대학들도 마찬가지인 현상입니다. 교육부가 선정하는 글로컬 대학 30을 통해서 대학의 어떤 특화 분야를 발굴하거나 통합을 하는 그런 카드를 쓰는 학교가 많아졌고요. 지방대 구조조정이라고까지 좀 불리기도 합니다. 지방대 통합으로 인한 우리 지역의 어떤 영향이나 생존 방향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1도 1국립대. 사실 이제 전국에서 최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강원대학교와 강릉 원주대가 통합의 길을 걷게 됐는데, 일단은 찬반 논란이 여전히 좀 계속이 되고 있는데, 생존이자 구조조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백오인 의원님 어떠세요? 일단 생존의 차원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대학이 있어도 들어올 학생들이 없으면 그 대학은 있으나 마나한 대학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강원도 내에 있는 대학, 특히나 국립대학이 하나로 뭉치자라는 취지가 거기서 이제 시작이 근본적인 이제 시발점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있는 지금 강릉 원주대, 네. 국립대. 그전에는 삼척대하고 강원대가 통합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전에는 또 강릉대하고 원주대하고 통합을 했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강원대하고 강릉 원주대하고 통합을 하는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살아남으려고 하는 몸부림 뭐 이렇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방대학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 지금처럼 이런 체제로 갔을 때는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지역에 남지 않고 전부 서울로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느냐라는 고민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고민 끝에 나온 게 1도 1 국립대학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 강원도 내 국립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부분은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대신 이제 그 통합하는 과정, 그다음에 네. 통합한 이후에 이 대학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남은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풀어가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통합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차은숙 의원님께서 또 뭐 동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좀 구조조정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큰 차원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뭐 어제 오늘 사실 계획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미 뭐 4, 5년 이전부터 전국적으로 1도 1 국립대를 지향하여서 그렇하고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게 근본적인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최선이다라는 아마 의견들을 모으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어쨌든 그 지역의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좀 강화를 하고 한정된 지역의 어떤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어떤 전략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은 통합을 하기로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 학교들이 지역에 어떤 특화된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전략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이 지역 특화 전략, 지역 특화 모델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향을 좀 잘 짜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백오인 의원님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캠퍼스가 이렇게 되면 4개가 되거든요. 그렇죠. 춘천, 원주, 강릉, 삼척. 예. 그래서 나름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특화된 대학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 4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지역에서 어떤 분야, 어떤 그 특성화로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춘천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그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연구나 그다음에 원주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나 이런 쪽이잖아요. 그다음에 의료기기. 네. 그래서 그쪽으로 특성화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척은 뭐 수소나 이런 쪽으로 해서 바이오, 좀 예. 그렇게 좀 특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강릉은 뭐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 바닷가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양이나 이런 쪽도 그렇고 바이오나 이런 쪽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특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중복되는 학과들이 있거든요. 맞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종합대학이다 보니까 4년제. 그래서 거기에 그 인문대나 사회대나 뭐 자연과 대학이나 이런 계열별로 중복되는 과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과들을 어떻게 말 그대로 구조조정이죠. 그렇죠.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재배치할 거냐. 이런 건데 일단은 서류상으로는 통합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 내년 3월이면 이제 통합된 강원대학교가 출범을 하는데 시간이 한 1년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그 1년 동안에 그런 구조조정 과정을 모두 다 마무리하겠다라는 계획이거든요. 네. 그리고 각 4개 캠퍼스에 총장도 한 명씩 임명을 해서 예. 그렇게 캠퍼스 총장. 예. 특성화해 나가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1년 동안 지금 계획서대로 교육부에 제출한 계획서대로 어떻게 이걸 잘 추진해 나가느냐가 이 통합 강원대학교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1년 동안 지역에서 반대하는 여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강릉에서도 맞아요. 반대하는 여론도 있고 한데 예. 그 반대하는 여론도 다 잘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대학 내 구성원들 간에 또 반발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학과를 구조조정하고 그렇죠. 조정하다 보면 내과가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예. 거기에 딸린 뭐 교수님도 그렇고 그렇죠. 학생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반발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남은 1년 동안 어떻게 잘 마무리해가느냐 이게 음.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강릉 지역에서는 뭐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뭐 시의회 뭐 여러 군데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이런 판단이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은숙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강릉 이제 그 전반적인 강릉의 이야기는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로는 뭐 이제 아마 그 인력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 대한 어떤 불균형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원래 통폐합 그 안을 보면 춘천 캠퍼스가 한 30명 정도 축소를 하고 네. 강릉이 한 19명, 삼척 3명, 원주 11명, 네. 뭐 이렇게 뭐 저기 좀 11명 증가.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데 전략실이 신설되면서 35명으로 확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상 전략실은 춘천 캠퍼스에 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춘천은 30명이 감원이 되는 게 아니고 5명이 증가가 되면서 결국 그 강릉 캠퍼스에 있는 19명, 네. 지금 이제 지역이사 말하는 내용으로 보면 그 19명을 줄여서 춘천에 5명을 보내고 삼척에 3명을 보내고 원주에 11명으로 나누어 주는 게 아니냐. 그러면 강릉 직원만 대폭 축소가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그 의견이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릉 입장에서는 지역의 입장에서는 그 항상 이제 이런 앞서 서두에도 우리 배구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문제점들을 먼저 논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실제 진행 과정에서 학과 축소 폐지나 또 어떤 본부 소재지 그런 선정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충돌되면 사실 합의안 도출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어떤 그 통합 목적과 이점을 좀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를 또 해서 구성원들이 신뢰를 얻었어야 되는 것이 우선적이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뭐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막 통합하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범적인 선통합, 뭐 후합의 이런 검증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어찌됐든 간에 그 제도적인 조정만이 그 답은 아니고 이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불안 해소를 또 이렇게 협력적인 불안을 좀 해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협력적인 문화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렇게 충분한 논의와 단계 이런 이해가 좀 필요했다라는 네. 생각이 사실은 들어서 강릉 같은 어떤 그 사태가 나오지 않았나. 뭐 이것도 예. 앞으로도 늦지는 않았으니까 좀 협의가 더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충분히 좀 이렇게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어쨌든 뭐 글로컬 대학 30을 시작으로 해서 각 대학들이 어떤 자구책을 내고 뭐 이렇게 좀 살아남겠다라는 통합안을 많이들 내고 있는데 이런 통폐합이 계속된다면 어떤 지역 대학이 살아남을 방안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배고인 의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 말 있잖아요. 네.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진다라는 아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가장 먼 거리부터 멀수록, 예. 결국은 그건 것 같습니다. 지금 각자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살으려고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생존하고 살아남으려고. 네네.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통합하는 거, 통폐합하는 거 이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국립대학을 통합하는 거, 통폐합하는 게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는 좋죠. 네. 왜냐하면 그 각 대학이 운영하는 운영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세금으로 교육부에서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로 뭉쳐지면 아무래도 그런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강제라도 통폐합이 돼야 되는데 대학에서 스스로 하겠다고 나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잘해봐라라고 지금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 대학, 그러니까 수도권 말고 지역에 있는 지방 대학들은 각자 도생하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라는 고민들을 다 각자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 글로컬 대학도 마찬가지인 게 너네 그럼 어떻게 살 거냐 각자 그쵸. 알아서 이 그 살아남을 방법을 교육부에다 내라 이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심사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게 맞는 방법이면 지원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지역 대학이 살아남을 방안, 뭐 대학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좀 고민이 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원주 지역에도 연세대, 한라대, 상지대, 뭐 강릉 원주대 이제 통합을 하지만 비롯해서 이제 횡성에서도 송호대도 있고요. 우리 지역의 대학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한 어떤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나씩만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은숙 의원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일단은 지역에 있는 일단 국공립대학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이제 나름의 그 큰 그림을 또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또 우리 지역의 사립대하고 전문대학교는 또 각자 일단 장점을 꼭 살려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교육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무 중심의 특성화 대학으로 자리를 잡거나 아니면 특정 분야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발전하는 전략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또한 그 원격 교육이나 평생 교육 같은 새로운 어떤 교육 방식 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원격 생각이 듭니다. 같은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의원님도 한마디 좀 덧붙여 주시죠. 네. 결국 살아남으려면 학생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 송호대학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골프대학도 있고 예. 한데 그런 특성화. 그러니까 골프대학 같은 경우는 골프로 아예 특성화돼 이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게 한 방법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특성화하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대학교 4개 캠퍼스를 어떻게 특성화하냐잖아요. 그 특성화 방안을 어떻게 찾아가냐가 우리 지역의 대학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학이 이제 옛날의 대학을 이제 그 넘어서서 앞으로 이 대학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좀 특화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학생들이 조금 더 이 학교들로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횡성군 의회 백오인 의원, 원주시 의회 차은숙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